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사떨기의 민홍섭, 이승훈 회사입니다. 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청룡의 해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받으세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는데요. 네. 새해하니까 회계사분들이 회계 감사를 하면 항상 이제 1월부터 시작하는 업무가 하나 있죠. 해 바뀌자마자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바로 재고실사인데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 재무제표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정 중 하나이고 또 이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분들께서도 이제 필수적인 절차인 이 재고자산과 재고실사에 대해서 수다를 떨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이 재고자산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회계사님, 재고자산의 이 회계 기준서상의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기준서 1002호에서 재고자산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자산 또는 생산이나 용역 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의에서 보다시피 통상적이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산은 자산인데 뭐 유형자산처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자산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 판매, 즉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네, 만약 기업이 제조업이라면 자사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게 될 텐데 이때 필요한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 재고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만약 유통업이다 라고 하면 외부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소모품, 미착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업의 재고자산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신라면을 이제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농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신라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밀가루나 기름과 같은 원재료, 또 공정중에 놓여 있는 제공품, 또 완성된 이 신라면 제품이 재고자산으로 맞습니다. 인식이 되겠죠. 반면에 이제 이마트나 CU와 같이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상품을 사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일정 부분 마진을 이제 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농심에서 사오는 신라면 한 봉지, 한 박스 자체가 이 CU나 이마트 같은 입장에서는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겠죠.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재고자산이다 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제 흔히 어떤 물건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재고자산의 기준서상 정의를 보게 되면은 이 재고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업종별로 다양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제 회사가 부동산을 개발해서 분양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시행사와 같이 이런 시행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재무상태표상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그 부동산 자체가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업을 하는 회사라면은 선박이 재고자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보잉과 같이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는 비행기 자체가 재고자산. 또 양기업이면 닭고기 아니면 우리가 소를 판매한다 그러면 소 자체가 재고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치킨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 치킨가 3만원 될 수도 있다. 슬픈 영상. 네. 네, 그래서 그 치킨의 원재료인 이 닭고기를 판매하는 또 유명한 회사가 있죠. 바로 하림의 사업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하림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또 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산사인 H&M의 인수 때문에 연예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하림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재고자산 제품에 육개인 닭고기부터 너겟, 그리고 맨 아래에 이제 병아리가 있습니다. 병아리요? 네. 살아있는 병아리겠죠? 네, 살아있는 병아리죠. 그래서 병아리가 이제 제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결국 병아리가 자라서 육개를 만들게 되는 일종의 원재료가 되기 때문이겠죠. 원재료로 그럼 인식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하림의 원재료를 보게 되면 병아리, 사료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금액도 병아리 한 58억, 사료는 한 400억 이런 것들로 제품이 결국 우리가 먹게 되는 닭고기를 생산하게 되는 거겠죠. 병아리 58억 원이면 이게 몇 마리 몇백만 마리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되지? 네. 저희가 나중에 생물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재무제표 수사떨기에서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병아리, 돼지, 소, 식물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상품이나 제품이 된다고 하면 여차없이 그냥 바로 재고자산을 취급을 받는 격이네요.
네, 결국 재고라는 게 이제 이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는 건데요. 이 효율적인 재고 관리는 뭐 기업 경영 전략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이 사실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 중 하나인 애플 같은 경우도 제가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 1996년도에 파산 직전까지 올렸다고 해요. 근데 그 원인 중 가장 컸던 게 바로 이 재고 관리 비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기업도 재고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파산 직전까지 갔었었는데 이때 이제 해결사처럼 등장하신 분이 현 애플의 CEO인 이제 팀 쿡이시죠. 네. 이분이 이제 그 당시부터 재고 관리의 귀재라고 이제 불렀던 분이신데 이 애플의 재고 관리 정책을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고 또 공급 사슬 정책을 아주 좀 선진적으로 발전시켜가지고 애플이 현재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좋은 테크 기업으로 발전이 됐고 또 그것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CEO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이런 능력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좀 잘 알려진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국가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뭐 경기 종합 지수에서도 재고자산 이제 대표적인 예측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라든지 수출 활성화 관련된 중요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실 보면 실무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도 재고를 다루는 과목이 정말 많아요. 뭐 회계 원리부터 해가지고 뭐 중급 회계, 뭐 원가 관리 회계, 세무 관리 뭐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면은 이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이 재고가 나중에 팔려가지고 수익으로 인식이 됐을 때 과연 이 장부상에 표시하는 비용, 재고 원가를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결정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간략하게 우리 재고의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물건을 이제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제조업 회사를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면 먼저 원재료를 사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가공하고 조립해서 제품을 만들게 될 텐데 이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제조 원가가 좀 발생을 합니다. 뭐 이 먼저 사온 원재료뿐만 아니라 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부터 뭐 수도, 전기비, 감가상각비 등등이 이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원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재고자산 금액을 이루는 이제 원가에 반영이 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또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생산 과정에 있는 제품을 또 이제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재고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원재료, 제공품, 제품으로 이제 재고가 변동을 하면서 각 단계마다 투입되는 제조 원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재고는 이제 저희가 통상 일반적으로 이제 뭐 분석을 하거나 할 때 가격과 수량, P 프라이스와 Q 퀀티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P는 이제 상품 또는 제품의 단위당 매입가 또는 제조 원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Q는 이제 수량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이제 재고 실사의 경우는 이 재고의 그러니까 수량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메인 주제로 좀 담고 있는 재고 실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재고 실사에서 시작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이제. 이제서야. 네. 자,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이제 전국에 계시는 이제 회계사분들께서 감사인으로서 재고자산 실사 입회를 하게 되시죠. 네. 네, 뭐 그럼 잠깐 저 뭐 서로 기억에 남는 재고실사 경험 같은 거 있을까요? 기억 남는 재고실사. 네. 뭐 저는 뭐 지금도 좀 많이 기억 남는데 제가 뉴스텝 때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 B사에 국내 딜러사 재고실사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 전시장 6개 군데 정도 돌고 오면서 이제 자동차 수량을 세는 것이었죠. 네. 그때 이제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B사의 완성차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뭐 마이바흐, 지바겐, 에스크레스 등등등.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막 그때는 신입 회계사기도 하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모를 때니까는 그냥 좋은가 보다 우아우아하고 이렇게 보면서 수량 맞추고 있었었는데 이 그 중에 하나 이제 재고 수불고에는 있는데 실물이 안 보이는 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 담당자님한테 이거 어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담당자님께서 갑자기 저기 가있어. 저기를 딱 가리키더니만은 보니까 옆에서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한 20대 한 초반? 많아야 한 중반? 이분이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출고를 해가지고 막 나가고 있는 출고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라고 해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가가 한 1억이 넘는
예, 저희 쿠페형 차. 예.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재고실사 재밌게 하고 올 때는 좀 씁쓸하게 듣고 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 이해 기사님은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유스텝 때 이제 1월 초에 이제 그 추운 날에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실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화학 제품 특성상 이게 냉동 창고에 보관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 영하 한 30도 정도 됐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딱 한 1, 2분 정도밖에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보고 딱 나왔는데 바깥이 봄 날씨더라고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냉동 창고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회계사 분들마다 진짜 다양한 뭐 재고 실사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 재고 중요도에 따라서 또 그 재고가 있는 곳이 해외여도 이제 이 실사를 하고 와야 하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또 해외 출장 로망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작 또 비펌에서 이렇게 뭐 삼성전자나 현대 해외 재고실사 갔다 온 사람들 보면 힘들어하더라고 되게 단기간에 또 그렇죠. 빨리 갔다 예, 또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각자 나라씩 정해가지고 뭐 로망인 걸로. 예. 네, 그래서 재고 실사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재고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수량을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재고의 상태를 또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량이나 상태에 따라서 이 재무제표에 재고 자산의 금액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할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재고자산 실사 입회를 하게 되면은 회사로부터 이제 재고자산 수불부 그러니까 관리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수불부를 기준으로 아까 장부상, 서류상 있는 재고가 실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지 샘플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또 반대로 창고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재고가 수불부에 제대로 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양방향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 실사를 통해서 재고 현황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 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재고랑 재고 기록상, 장부상의 기록이 일치돼서 올바른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고 또 게다가 단순히 이제 수량, 카운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 재고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정책이라던가 관리하는 수행 방법들을 보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재고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회계부정 사건이었던 2014년에 발생했던 이제 모뉴엘 사태를 보면 많은 뭐 사기 행위와 뭐 부정수법이 밝혀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재고실사를 나간다고 하면 뭐 홍콩에 있는 조립공장을 위장으로 만들어서 뭐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뭐 빈 상자를 쌓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위의 재고자산을 만들어서 손익을 조작한 뭐 분식회계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네, 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구글링 해보시면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이제 2023년, 이게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3월에 이제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 감사인의 부정 발견 보범 사례들 중에서 이 가상의 재고자산 얘기는 항상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어떤 회사가 IPO를 하기 위해서 가공의 재고 수량을 기재하고 또 재고 수불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인이 이제 보니까 일반적인 매출 마진율보다 이상하게 IPO를 위해서 준비했던 기간이 높아가지고 이 재고자산에 대한 과대 계산, 허위 계산을 의심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재고자산 실사 입회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잘못 수량된 거 기재되고 실제 IPO까지 가지 못했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재고 자산의 관리가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또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각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감사인이 재고 실사를 언제 어디서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저희 하림의 경우를 보게 되면 뭐 본사와 공장으로 23년 1월 9일에 뭐 재고 자산 실사를 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1월이 되면은 회사님들이 이제 시즌이라고만 보통 많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기말 감사를 수행하고 또 보고서 발행을 위해서 또 한 몇 달간 죽어라 열심히 달리는 기간들을 말하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그 시작을 알리는 이 재고 실사 그리고 관련된 이 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수다를 떨어보았습니다. 네, 적정한 규모의 재고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이를 올바르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모든 기업의 회계에 있어서 가장 매우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23년도 기말감사죠. 네, 전국에 계신 회사님들 뭐 재고실사
다녀오셨을 것 같고 네, 또 이번 시즌도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무집행사 떨기의 윤홍석 이승훈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